안녕하세요. SW 라운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니티로 게임 개발하기 4편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에서 C# 스크립트를 작성해보며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본 개념인 변수와 배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고 템플릿은 3D, 프로젝트 이름은 퍼스트 프로그래밍으로 해주겠습니다. 경로명은 자유롭게 설정해주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플러스 C# 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 하나가 생깁니다. 저희는 생성된 스크립트의 파일 이름을 헬로 코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스크립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가면서 스크립트 파일이 열립니다. 일단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코드는 지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콘솔 창에 메시지 하나를 띄워보겠습니다. debug.log 괄호까지 써주시고 여기서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이라는 것을 찍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장 뒤에는 세미콜론을 꼭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괄호 안에 출력하고 싶은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큰 따옴표로 해당 내용을 감싸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한번 헬로 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작성을 다 하셨으면 Ctrl S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와 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크립트 작성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이 스크립트를 게임 안에서 동작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를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조립해 주어야 합니다. 스크립트도 다른 컴포넌트처럼 오브젝트에 조립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먼저 새로운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러스 create empty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빈 껍데기와 같은 어떠한 기능도 없는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제 아까 작성한 헬로 코드 스크립트를 하이어라키 창의 게임 오브젝트로 드롭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헬로 코드 스크립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이 콘솔 창에 우리가 작성한 헬로 월드가 찍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에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해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C# 기초 프로그래밍 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결과를 잘 보일 수 있게 화면을 조정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캐릭터 정보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이 화면에 띄워놓은 캐릭터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예제를 통해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나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스크립트에서는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물건을 담을지에 따라 상자의 크기를 다르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변수도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담을지에 따라 변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쓸 자료형은 int, float, bool, string이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자료형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은 물건을 넣을 상자에 이름을 정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형 다음에 변수 이름까지 적는 걸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값을 넣을 때는 이 대입 기호를 통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언 후에 변수에 값을 넣어주는 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각 자료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int는 정수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int라는 변수에 age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이인 16을 넣어줄게요. 다음 float은 실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height, 키 정보 176.8을 넣을게요. 이 플롯 자료형은 이렇게 담을 숫자 뒤에 f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bool은 false나 true, 즉 참과 거짓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bool 변수에 is male, 남성입니까? 라는 변수 이름을 주고 이 캐릭터는 남성이니까 참 true를 넣어볼게요.
다음 스트링에는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자열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적고 그 안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인 김동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넣어준 값을 콘솔 창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했던 것처럼 출력할 때는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이 debug.log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배열입니다. 배열은 아까와 같은 상자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특정한 물건을 찾을 때 힘들겠죠? 따라서 이 배열을 사용해 동일한 타입의 변수들을 모아놓게 됩니다. 이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라고 하면 자료령 다음에 대괄호가 있고 new 키워드를 앞에 적어주시고 이 오른쪽 대괄호에 필요한 상자의 수, 즉 배열의 크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용한 가능한 스킬의 이름을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일상생활에서 한 줄로 줄을 서면 앞쪽에 줄 선 사람부터 1번, 2번 이렇게 대기표 번호를 받듯이 배열도 대기표처럼 번호를 붙여 놓았는데 배열에서는 앞쪽부터 0번 번호를 갖게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1번이 첫째가 아니라 0번이 첫 번째인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각 배열의 요소들을 초기화해주고 싶을 땐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고 싶다면 오른쪽 중괄호 안에 값을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출력할 때도 선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니 정상적으로 값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변수와 배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와 제어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